주가는 속절없이 환율도 지금 개판치고 있고 워낙에 국제적인 정세가 안 좋고 한국 시장이 또 금투세 때문에 더 안 좋아져서 한국 증시에서 다 떠난다, 환스바람으로 도망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신저가를 쓰고 있는 코스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남들이 모두 아니라고 할 때, 미쳤다고 할 때 꾸준하게 굳건하게 그냥 나의 길을 갔을 때, 나중에 또 모두가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냥 계속 사모아야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 레벨업 시간으로 제가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현 시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총선이 마무리가 됐죠. 이번에 좀 민주당 쪽이 상당히 압승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세금 문제가 이제 시행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미뤄질 거냐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거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이 많죠. 사실 이제 그 후폭풍 자체를 예상해 보자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도 안 좋은 이슈들이 터졌습니다. 지금 각종 전쟁 이슈도 터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플레가 잡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뭐 금리 가지고 만질 수 있다라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시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에 따른 환율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뭐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태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죠. 일단 환율부터 보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 터치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뭐 난리였죠. 1,385원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1,300원 후반대, 1,400원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WTIU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1년 기준으로 최고가가 90불 좀 넘어갔을 때였는데 지금 뭐 거의 85불 이렇게 가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120불 초반까지도 갔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 역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도 금 가격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속하고 평가받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올해 들어서 특히 지난달 3월부터 해서 금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작년 뭐 재작년부터도 올라가고 있긴 했었지만 올해 이제 3월 바로 이제 지난달부터 올라간 게 굉장히 강력한 수직 상승을 보여주는 금 가격 상승세 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물 자산인 구리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라든지 전선 수요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가격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역시 이제 전쟁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원자재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될 거고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질 겁니다.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낮춰야지 이제 증시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죠.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제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달러 가치도 올라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랑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안전자산 개념의 종목이 아니고 상품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경기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거는 불경기여도 안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측 가능하면은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불경기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다거나 불경기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마무리될 거야 라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면은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냐면 불확실성에서 오기 시작해요.
이 증시에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이 예측 불가능, 불확실성이거든요. 불경기라고 해가지고 증시가 물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막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막 흔들리고 막 폭락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불확실성과 불안해서 증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불경기죠. 거기다 불확실성까지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합치면서 우리가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높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오? 정말 이게 일반적으로 물가가 잡히면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높으면 경기라도 좋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물가도 비싸, 경기는 안 좋아, 뭐 나가서 뭐 사 먹으려고 그러면 더럽게 비싼데 내 월급은 그대로 오히려 떨어져,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제로 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기 민감 업종들이 있습니다. 산업들. 이런 애들이 누가 있냐?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구매를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구매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가 있겠죠. 반도체도 있고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좀 사이클 업종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고, 좀 더 민감한 건 자동차죠. 그리고 뭐 철강, 건설 이런 애들이 엄청 민감하죠. 건설이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이런 애들. 그래서 자동차나 뭐 철강, 건설 이런 애들은 워낙에 이제 민감도가 높은 애들이다 보니까 경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 중에 자동차 판매 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얼마나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만큼이나 이제 경기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로서 자동차의 이 실적이라든지 판매가 중요합니다. 어찌 됐건 그만큼이나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라는 거죠. 제가 투자한 기업이 뭐예요? KG ETS죠. KG ETS가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G 모빌리티라는 자동차와 KG 스틸이라는 철강입니다. 둘 다 뭐죠? 그렇죠.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그럼 지금같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높고 사업하기 안 좋은 시기에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안 좋습니다. 주가가 거의 그냥 뭐 저 세상으로 꼬라박습니다. 지금 KG 스틸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대주주인 그 오너분께서 이제 샀다, 막 인수했다, 거의 10억 샀다, 뭐 9억인가 10억인가 샀다 그랬는데 주가 더 떨어지죠?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까지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KG ETS도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데도 지금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마이너스 50% 넘어갔어요. 지금 52%인가 53%인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거 한 7,500원, 7,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 정도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봉상 120선이지만 대충 한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과하면 요 아래로도 한번 무너졌다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KG 스틸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쌍용차 과거 지금 KG 모빌리티로 바꾼 이 회사에다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뭐 12 물량이 또 소화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12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잘 돼야지 이제 또 그 성과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본집약적이라 지금 당장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돈은 아마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계속 갉아먹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험을 거는 거죠. 베팅을 거는 거죠. 얘가 성공할 거라는 거에 베팅을 거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요. 뭐 실패하면 뭐 날리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공할 거라는 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투자했던 이유는 바로 과거 KG 스틸이라는 그래도 나름 꽤나 규모가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얘도 만만치 않은 경기 민감 업종인데 돈을 굉장히 잘 벌게끔 이렇게 탈바꿈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천억대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죠. 별도로 봐도 똑같아요. 수천억대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연결이나 별도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과거 동부제철이었죠. KG그룹으로 인수하면서 KG 스틸이 됐습니다. 얘를 직접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KG ETS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KG 스틸에서 뭐 배터리 사업을 KG 스틸에서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KG 에너캠을 인수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황산니켈 광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황산니켈 기반 원자재로 해가지고 에너캠을 통해서 이제 자본 조달을 받아가지고 KG 스틸이 배터리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그리고 ETS는 제가 봤을 때는 KG ETS는 그냥 지주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 됐건 그래서 KG 스틸로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KG 모빌리티에 철강이라든지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하면서 KGMC로 이제 또 기업을 이름을 바꿨죠. 최근에 이 코란도도 새롭게 출시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코란도는 이랬잖아요. 코란도가 욕먹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야, 코란도 이거 그냥 티볼리 소중대로 뽑아낸 거 아니냐 하면서 욕먹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티볼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티볼리 좀 커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무슨 코란도냐, 우리가 아는 코란도는 이거야. 청바지에 흰 티 입고 대학생 오빠가 이거 딱 타고 나타나면은 와, 간지 작살이다 했던 그 코란도 어디 갔냐, 돌려내라. 그죠? 그래서 지금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든다 하더라고요. 코란도 10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요렇게만 나오면 대박 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평가가 좋습니다. 물론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기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뭐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가격대도 그렇고요. 가성비로 밀어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디자인을 잘 뽑아야 되는 건데 디자인은 잘 나왔다. 요렇게만 되면은 많이 살 것 같다. 가격만 합리적이고 디자인 이렇게 나오면 아주 많이 팔릴 것 같다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생산 능력이 되느냐인데, 뭐 이제 조립 부품들을 이제 해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립을 완성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좀 확대하면서 매출을 또 커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다 이제 공장 해가지고 15,000대 분량 정도 생산 능력 캐파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잘 팔린다 하더라도 생산해낼 능력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택 공장 팔면은 그거 지금 뭐 한 2조 가치, 한 3조 가치 한다 그러는데, 그거 땅값만 해도 지금 KG 모빌리티 요거 지금 시가총액 2배는 됩니다. 공장 땅값만 해도. 그거는 뭐 유지하면서 딴 데도 이제 이전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제 완전히 뭐 그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땅 팔고 새로운 데다 이제 안착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한국에서 이제 생산기지를 늘려나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좀 세금적인 혜택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괜찮게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이 곽재선 회장님 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의선 그 현대차 회장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는 현대기아차에 낙순물을 주겠다. 야, 이게 좀 기업 오너로서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현대기아에 낙순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니네 이겨먹지 않겠다는 거죠. 니네가 가지 못하는, 현대기아가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에 우리가 가서 그 시장 파이를 우리가 먹기만 해도 우리는 많이 남는 장사다. 기업 뭐 전화위복 시키는 거는 순식간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현대기아랑 경쟁 구도 그리고 싸우는 구도로 가기보다는 좀 도와주십사 하고 가는 그런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액션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기업 오너로서 진짜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보다 내 기업, 내 회사, 내 직원들 살리겠다라는 마인드를 저는 뭐 그런 대목에서 조금 느끼긴 했어요. 뭐 어찌됐건 그게 실제로 잘 돼야 그게 이제 다 미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잘 되는 곳에 베팅을 했고, 주가는 속절없이 지금 환율도 지금 개판치고 있고, 워낙에 국제적인 정세가 안 좋고 한국 시장이 또 금투세 때문에 더 안 좋아져서 한국 증시에서 다 떠난다, 빤스바람으로 도망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저가를 쓰고 있는 코스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남들이 모두 아니라고 할 때, 미쳤다고 할 때 꾸준하게 굳건하게 그냥 나의 길을 갔을 때, 나중에 또 모두가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냥 계속 사모아야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그렇게 가고 있고, 뭐 잘 안 되면은 뭐 소주나 한 병 먹어야죠. 뭐 잘 되면은 양주 까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KG 스틸도 저는 매수를 이제 새롭게 또 할 생각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직 그 CB 물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물량 빠져나올 것들을 우려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매수까지는 할 생각이 없어요. 물론 KG 모빌리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그런 물량들이 많이 빠지고 좀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뭐 물량 나오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이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여름 정도, 올여름 정도 되면 뭐 12물량이나 이런 것도 좀 해결되고 하면서 이제 슬슬 돌릴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뭐 한 8천억 정도 캐파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KG 모빌리티도 슬슬 담을 생각이고 KG ETS는 저는 한 7천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를 좀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틸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스틸은 지금부터는 그냥 막 사도 되지 않나, 돈 벌고 있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좀 볼 생각입니다. 뭐 유보율이 근데 스틸은 아직 그렇게 높진 않은데 KG ET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보율이 4,00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KG 모빌리티는 지금 뭐 유보율 수준이 있을 수가 없는 기업이죠. 네, 흑자만 하면 다행이다 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올해 말에 이제 토레스 쿠페라든지 아니면은 내년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코란도 10 요런 거 이제 좀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판매가 좀 촉진이 되면 본격적으로 좀 잘 나가고 해외 수출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새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뭐 해외에서 이제 판로를 개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텃밭이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경쟁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해외 시장이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왜냐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플러스 요인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대기아차와 좀 상생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틈새 시장을 노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현재 증시 상황은 뭐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 여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극적으로 계속 쫌쫌따리로 모아 가시다가 올해 여름이나 올해 연말 정도 산타랠리 정도 생각하면서 날씨 다시 좀 추워질 때쯤, 날씨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날씨가 추워질 때쯤이면 뭔가 좀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혼란스러울 때 확신을 가지고 저는 계속 투자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투자가 정답도 아니고요. 저도 실패할 수 있고 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따라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KG ETS만 계속해서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 기대해보면서 저는 떨어지는 모습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영상, 돈되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